예,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의 안철호 교수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호르몬을 갖다가 실제적인 지배자라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 호르몬으로 어떻게 좀 젊어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진시황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도 왜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지만 우리도 사실은 모두 불로장생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늙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결국 이제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제 호르몬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관건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이제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젊어지는 호르몬인데요. 네. 제가 오늘 젊어지는 호르몬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어지는 호르몬이 있어. 예,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 이제 최 반장님은 호르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르몬? 아니, 저는 사실 요즘 뭐 드라마 보면 눈물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 많이 나오나 우리 몸속에 나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나오기는 요즘 보면 이제 막 씩씩하고 그랬던 남편이 드라마 보면 먼저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게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내분비 안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체내에서 돌면서 다른 기관의 어떤 이제 조직이나 장기의 활동을 도와주거나 억제하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순한 신진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감정 등에도 관여하고요. 그래서 노화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화하고 관련된 중요한 3가지 호르몬을 알기 쉽게 명화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화요? 그림이요? 명화, 그림이요. 왜냐하면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르몬을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명화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젊어지는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인슐린은 당뇨. 당뇨하면 인슐린 다 아시죠? 그렇죠. 이 혈당 아닙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인슐린이 심지어 약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호르몬이 아니고. 근데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인슐린이 식욕도 조절하고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 분해돼서 포도당이 분해돼서 세포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방과 단백질도 분해를 시키는 게 인슐린인데 이렇게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혈관의 대사 물질들이 다 분해가 돼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혈관이 이제 끈적거리거나 기름기가 없어지게 되는데 인슐린이 잘 나와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혈관 청소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적으로 혈관을 젊게 만든다는 호르몬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슐린과 관련된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르누아르의 뱃놀이 일행의 오찬이라는 그림인데요. 르누아르가 이제 친구들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점심에 또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듯이 친구들과 뱃놀이를 하면서 즐기고 식사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인슐린 호르몬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왜 식사하는 그림을 갖고 왔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이 인슐린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은 식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을 보면요. 와인을 마시고 흥겨운 분위기에서 취해서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분들이 먹고 있는 술과 지금 음식들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술과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우리가 메뉴 위주로 보셨군요, 교수님. 마주치면 이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과다 섭취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과 교수님의 차이예요. 달라. 메뉴를 보실 줄은 몰랐어요. 이 그림 속에서 메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의 역할은 식욕을 증가하는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두 호르몬의 밸런스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인슐린인데 이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과식을 하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식욕의 준동 때문에 생기는 병. 그게 바로 당뇨병, 그다음에 비만 아니겠습니까? 이 두 병이 바로 우리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젊어지는 호르몬 인슐린,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인슐린은 음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빵, 과자, 국수, 면 이런 종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마보다 감자가 더 당지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감자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커피 믹스,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3번
인슐린 호르몬의 피크 타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아, 점심, 저녁이 괜히 있고 나온 아침, 게 저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게 인슐린 호르몬의 피크 타임 때문에 생긴 말인데 네. 지금 보면 다이어트 하겠다고 간헐적 단식 하시고 맞아요. 바쁘다고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나나나 사과 같은 간단한 음식이라도 섭취해서 우리 몸 호르몬 시계를 한번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 아침에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차 시동 걸어놓잖아요. 우리 몸 인슐린 엔진에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기왕에 식사를 하실 바에는 인슐린 관리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네. 잡곡밥, 두유, 두부, 된장 같은 콩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섭취를 권장하고요. 오전에 먹는 게 좋겠네요. 예. 우유, 멸치, 시금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래요. 그런 음식 드시는 게 좋고 양배추나 미역, 귀리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음식의 흡수를 갖다가 좀 더디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물은 매일 1.5리터 이상 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은 인슐린 측면에서 볼 때는 근력 운동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허벅지 근육을 늘려서 포도당의 저수지를 만드는 건 중요한데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서로 이렇게 겹쳐져야지만이 인슐린 분비와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식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는 게 좋고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운동 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젊어지는 호르몬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예. 또 두 있어요? 번째 젊어지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인데요. 성장 사람들은 어릴 때 성장 호르몬이 난다고 생각하지 키 클라고.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성장 나와요? 호르몬은 청소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평생 거쳐서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때는 아이들한테는 성장이지만 네. 어른들한테는 노화의 관계가 있고요.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우리 몸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재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그림은요.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노화의 과정을 사계절에 비유하고 마치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노화의 과정이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주름살이 늘어나고 나이살이라고는 복부 비만이 생기고요. 근육이 줄어들어서 노화가 생기는데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이 노화 과정이 늦춰져서 결국은 노화가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회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장 호르몬을 잘 관리하려면 이번에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더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 피트니스 센터 가고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계속 이제 이 코어 근육 쪽에 자극을 주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도 까치발 들기 같은 것들을 해서 근육을 자극하면 마이오카이난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도움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 역시 이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데 뭐 살코기라든지 뭐 고등어, 연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 주무셔야지 2, 3시쯤에 새벽에 나오는 게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가 나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젊어지는 호르몬은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겨울잠을 자는 양서류에서 발견했는데 처음에 이제 피부색이 바뀌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멜라닌 세포와 관계 있는 호르몬 해서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잘못된 이름이죠. 사실은 수면과 더 깊이 관련된 호르몬이고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결국 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때 자면서 우리 몸을 청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잠이 아니라 지금 물을 한 잔 드셔야 물을 되실 것 먹겠습니다. 같아요. 아니 목이 메이신 것 같아서 직접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나왔네요 화면에. 제가 아까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물을 좀 더 드셔야 되는데. 맞아요. 제때 물 챙기는 거 물을 먹고 중요합니다. 나니까 좀 가벼워졌습니다. 직접 보여주시네요 물의 중요성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또 하나의 그림은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된 그림인데요. 이 프레데릭 레이턴의 타오르는 6월이라는 그림입니다. 꿀잠 주무시네. 이 그림 속의 여인 보면 아주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멜라토닌이 이제 사실은 잠 말고도 수면 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당도 조절하고요, 혈압도 조절합니다. 면역 체계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그림 속의 여인, 이 아름다운 여인은 마치 이제 우리가 미인은 장꾸러기란 말처럼
아주 이렇게 잘 포근하게 자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잘 자야 건강하고 키가 큰다. 키 큰다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멜라토닌이 그만큼 젊음과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지금 젊어지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어떻게 관리할까? 첫 번째는요.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잘 잘 수 있는 수면 환경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30분씩 천연 영양제 햇볕을 쬐면서 걷게 되면 햇볕이 이제 멜라토닌 생성을 늘어나게 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 뭐 예를 들면 멸치나 각각류, 두유, 우유, 바나나, 타트체리 같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3가지 호르몬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젊어지는 호르몬 3가지 말고 저희가 또 피해야 될 호르몬 1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인데요. 예. 코티졸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스트레스가 보통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에 색소까지 없어져가지고 백발이 되고 탈모가 되는데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백발이 되고 탈모가 되는 정도를 떠나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최 반장님은 스트레스 같은 거 받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저는 매일매일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두나 아빠들은 힘들어요. 근데 드립을 떨면서 예, 저 표정이 마치 지금 이 그림. 그 뭉크의 절규 그 표정하고 똑같죠. 예, 표정이 똑같은데요. 예. 바로 저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코티졸이 막 분비되는 뭉크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을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뭉크가 느끼고서 절규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그 스트레스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는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잔잔한 스트레스도 계속 쌓이면 만병이 문제가 생기고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티졸 관리를 잘하는 게 결국 노화를 막을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 진행해서 막 내가 이제 뭐 거기 잘했다고 좀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막 스트레스 호르몬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뭐 명상이나 반신욕,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되고요. 있는 스트레스를 이런 좋은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음주나 흡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운동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요가 같은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지만이 코티졸 호르몬의 분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나나나 호두 같은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재테크만큼 호르몬을 관리하는 호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호르몬도 나이가 들수록 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르몬 저하 속도를 늦추려면 미리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내 안에 속삭이는 젊은 호르몬 소리에 경청하십시오. 젊음은 나이가 아니고 호르몬이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제 안에서 호르몬이 막 속삭이고 있어요. 얼른 방송 끝나고 가서 쉬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맞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